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SUV 경쟁차죠. 물론 여기서 한 대가 빠졌습니다. 아직 벤츠 GLE는 이곳에 출시 전이라서 친구들 사이에 아직 끼지 못했고요. 일단은 이 두 대 X5하고 카이엔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상에서부터 이렇게 비교하시기 편하게 같은 색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 느낌을 보면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렇게 순둥이처럼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상 강하게도 생겼는데 차의 높이를 보면 카이엔이 높이가 낮아요. 그죠? 그리고 넓이를 봤을 때도 카이엔이 좀 넓어 보이는 듯한 인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디멘션은 자막으로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디멘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겼다. 카이엔이 낮고 넓게 생겼고 X5는 좀 더 앞으로 길쭉하게, 그리고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도 되게 아래 위로 길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X5 같은 경우는 세로 붙는 같은 느낌이 들고 카이엔은 약간 가로 붙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앞에 라이트를 보셔도 일반 벌브가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죠. 다 전부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도 각자 브랜드의 특색에 맞게 카이엔은 4점씩, X5는 예전에 엔젤라의 한 반 정도 보이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특징적으로 비교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카이엔이 지난 세대에서는 카이엔 베이스 모델 말고는 전부 터보로 바뀌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NA 엔진은 다 없어졌죠. 베이스 모델도 3.0 터보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이즈의 심장을 같은 두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5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세대부터 3.0 터보 엔진을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을 먼저 터보의 세계로 들어선 거죠. 카이엔은 베이스 모델은 끝까지 3.6 엔진을 고수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3.0 터보로 다운사이징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 세대 기준으로 카이엔과 X5는 드라이빙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어요. 특히 카이엔은 NA 엔진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나온 카이엔보다 훨씬 속도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뎠고 핸들링이라든가 차에서 오는 무게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카이엔에서 많이 없어져서 이제 누구나 운전하기도 좀 편하게 이렇게 차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X5도 마찬가지로 지난 세대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같은 사이즈의 심장을 갖고 그리고 같은 느낌의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두 녀석이 실질적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GLE가 나중에는 여기 합류를 해서 새 친구들을 비교해 가면서 차를 보는 맛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앞유리를 보셔도 앞유리 위쪽에 위치한 각 센서들도 거의 같은 쓰임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X5는 더 위의 옵션으로 올라가면 저 센서가 하이빙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3개의 센서가 달려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요. 카이엔은 그대로고요.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차 가격을 보면 저 카이엔 같은 경우는 차 가격만 여기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95,000불 정도 하고, 저 X5 같은 경우는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한 8만 불대 초반, 82,000불 정도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한 10,000불여 이상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옵션이 너무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한국엔 코리안 패키지라고 해서 좀 더 많은 옵션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패키지가 프리미엄 패키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옵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X5보다는 카이엔이 좀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 타이어는 두 회사 전부 다 옵션으로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달려있는 것들에 비교를 해보자면 다행히 지금 두 차는 똑같이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카이엔은 28540의 21인치고 X5는 27540의 21인치입니다. 딱 비교를 해봐도 타이어의 높이가 카이엔이 더 높죠. 이 부분은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 타이어가 사이드월이 소프트할 경우는 승차감이 카이엔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가정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X5는 피렐리 P0가 들어가 있고 카이엔은 피렐리 스콜피온이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P0 같은 경우는 썸머 타이어고 스콜피온 같은 경우는 4계절 타이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승차감의 느낌은 아주 많이 다르겠지만 카이엔이 편평비가 더 크기 때문에 타이어 높이가 높아서 타이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분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바퀴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바퀴의 사이즈는 X5는 315, 35에 21인치고요. 카이엔도 315, 35에 21인치네요. 스펙으로 봤을 때 카이엔과 X5는 앞바퀴의 사이즈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차가 더 특이한 앞바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는 운전자의 느낌에 따라서 다를 뿐이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휠베이스 부분을 보면 제가 앞바퀴를 아주 정확히 정렬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뒷바퀴를 와서 보여드릴게요. 뒷바퀴를 와서 보면 카이엔이 휠베이스가 좀 더 짧다라는 게 보이실 수 있어요. 실내 공간적인 측면이 카이엔이 불리할 수는 있지만 도로의 컨디션에 따라 차의 운동 성능은 카이엔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이엔이 루프 높이도 이렇게 많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리는 공기 저항 자체도 카이엔이 더 적을 수가 있고, 뒷모습을 보셔도 루프 라인이 X5는 좀 더 뒤로 곧게 뻗어 있는데 카이엔은 뒷유리 전에서부터 약간 루프가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 역학적으로는 좀 더 카이엔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카이엔의 트렁크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카이엔의 트렁크는 그렇게 죽은 공간이 많이 없죠. 사각형 형태로 유지가 잘 돼 있고 자질구레한 작은 짐들은 또 이쪽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하지만 카이엔에는 다른 SUV에 비해서 좀 더 이 트렁크 공간이 단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울기 부분인데, 이 기울기가 상당히 눕혀져 있어서 높은 짐을 싣기에는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높은 짐은 눕혀서 실어야 되는데 위에 공간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나온 카이엔은 지난 세대 카이엔하고 가장 다른 점이 이 트렁크에 약간 깊이가 생겼다는 부분이에요. 요만큼이 사실 지난 세대보다 트렁크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손가락 2마디 정도, 이 정도가 깊이가 생겼어요. 이 트렁크의 기울기에 의해서 높은 짐이나 큰 짐을 그렇게 쉽게 실을 수 없다. 꼭 그 뒤에 의자를 앞으로 제껴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X5의 트렁크를 보고 계시는데 확실히 루프 라인도 끝으로 길게 뻗어 있고 자동차의 그 트렁크 넓이가 카이엔보다는 훨씬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죽은 공간 없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X5 같은 경우는 밑에 전통적으로 이게 쉘 방식의 트렁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약간 경사가 있는 길이나 아니면은 경사가 없더라도 짐을 꽉 실어서 트렁크를 억지로 닫았을 때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짐을 빼기 위해 트렁크를 열면 짐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쉘도어 방식의 트렁크 문은 그 쏟아질 염려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짐을 싣고 빼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카이엔 같은 경우는 짐을 꽉 실었을 때 트렁크가 열리면 짐이 쏟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카이엔은 밑으로 약간 턱이 생겨서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 전세대 카이엔은 그냥 트렁크 라인하고 범퍼 라인하고 거의 일자로 형성이 돼서 많이 쏟아지곤 했어요. 확실히 트렁크 라인을 보면 이쪽이 많이 파여 있죠, X5보다. 그래서 트렁크 라인은 좀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각자 자동차 회사의 캐릭터에 맞게 라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엔은 4점식 라이트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X5는 요즘 BMW에서 캐릭터라이즈 하는 그 테두리 LED 라이트하고 두 줄로 된 LED 깜빡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X5가 좀 더 웅장한 느낌은 들어요. 차 사이즈도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머플러는 둘 다 똑같이 사각 팁에 안에 동그란 일반 머플러 파이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머플러 사운드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똑같이 스포츠 모드에 놓고 악셀을 밟을 예정이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카이엔 머플러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자, 지금은 X5의 머플러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의 머플러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두 차 모두 사운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프 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카이엔이고 저 너머에 있는 게 X5예요. 이렇게 수평에 놓고 맞춰보면 확실히 루프 라인이 X5가 저 뒤로 많이 뻗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공간적으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기 역학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반 카이엔 모델 말고 카이엔 터보는 여기에 또 스포일러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운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터보가 아니더라도 이 루프라인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 끝쪽이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이것도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한 에어로다이나믹 스타일, 일종의 스포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X5는 끝을 올린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에 약간의 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멋이라기보다는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스포일러 모양을 장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리 주변의 트림도 X5는 검정인데 이 카이엔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카이엔도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스테인리스 부분하고 루프 레일하고 같이 블랙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이 카이엔은 루프 레일조차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차 모두 프리미엄 가솔린을 넣어야 되고요. 사이드 미러에 LED 라이트를 보시면 밝기라든가 형태가 비슷합니다. 네, 일단 X5에 핸들 텔레스코핑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온지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텔레스코핑을 제일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고요. 제일 끝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cm에서 8cm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카이엔의 텔레스코핑 할 수 있는 길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이엔도 이 한마디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길이를 계산해 봐도 한 7, 8cm, X5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숫자로 7, 8c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앉아서 체감적으로 핸들이 몸 앞으로 오는 걸 느껴보시면 두 대 모두 핸들이 텔레스코핑 되는 거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엔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서 뒷자리 공간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뒷자리 공간을 한번 무릎 공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대충 엉덩이를 뒤에 바짝 붙이지 않고 좀 편하게 앉았을 때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전 세대 카이엔보다는 좀 더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시트의 느낌은 전세대 카이엔은 약간 그래도 뒷자리라도 몸을 감싸주는 느낌은 살짝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평범한 벤치 시트로 바뀐 게 아닌가. 눈으로 보기에는 시트 형태가 전에 세대 카이엔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을 조정했을 때 뒷자리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X5 같은 경우는 카이엔하고 다르게 이 턱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 놓는 부분이 시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X5는 무릎 공간이 카이엔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시트 자체가 좀 더 푹신한 시트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앉는 느낌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은 있고, X5는 시트 바닥뿐만 아니라 등받이 부분도 거의 벤치로, 그러니까 일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로 몸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등받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카이엔과 가장 다른 점이고, 특히 이 발에 여기가 거기가 일자인데 카이엔은 여기가 약간 깊이가 있거든요. 다시 카이엔에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이엔은 여기가 한 손 두 마디 정도가 이렇게 깊이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바닥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 느낌이 무릎 자체가 X5로 앉았을 때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카이엔은 편히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X5는 카이엔에 비해서 시트가 더 좀 푹신해요. 그 무릎이 올라간 느낌이 들더라도 엉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들어가서 편하게 몸을 뒤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느낌은 들고, 카이엔은 좀 시트가 X5보다는 딱딱하다, 몸이 이렇게 폭 감싸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솟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편하게 받쳐줄 수 있는 느낌은 또 X5하고 다르게 카이엔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실내 이제 느낌을 보시면 카이엔은 가죽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가죽 자체가 검정 가죽 옵션으로 넣어서 이뻐 보이거나 특색 있어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뭐 빨간 가죽을 한다 해서 가격이 더 비싼 건 사실 아닙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이 차는 그냥 검정 가죽으로 옵션을 했네요. 카이엔에서 또 특징적인 게 이 손잡이 부분이잖아요, 양쪽에. 근데 이것도 이번에 벤츠에서 나온 GLE에도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차가 더 이용할 수 있는 느낌이 더 좋을지 한번 그것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카이엔도 보면 스크린도 엄청 커지고 앞에 계기판도 많이 커지고 또 디지털화가 많이 돼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앞에 시계 부분이라든가 핸들에 돌리는 다이얼 부분이라든가 위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시계는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초를 잴 수 있는 시계로 바뀌어서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이 시계라든가 시동을 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느낌이 약간은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X5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남아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디지털화 돼 있고, 심지어 라이트를 켜는 부분도 카이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부 다 누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터치하는 부분도 좀 더 뭐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X5는 이 정도 옵션만 해도 기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기 보면 어댑티브 서스펜션 컨트롤도 있고요. X5가 가장 자랑하는 아이드라이브 7이 들어가 있어서 차의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보시면 핸드폰 와이어리스 찰징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차의 가격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컵홀더에 히팅, 쿨링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당연히 있고요.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안에 저렇게 점들이 보이시죠? 이거는 썬루프 주변에 15,000개 LED가 다 들어가 있어서 밤에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카이엔도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있고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쿨링, 히팅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니터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큰 옵션 사항이 없으면 기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디오라든가 아니면 음악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블루투스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크게 어떤 기능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카이엔이 또 바뀐 게, 이전 모델까지는 옵션으로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세대부터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캐나다 기준으로 2,000불이 조금 안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X5에는 없는 부분인데 뒷자리에 리클라이닝이 돼요. 등받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받이를 뒤로 눕혀서 앉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아주 크진 않아요. 딱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등받이를 눕힌다는 개념보다는 트렁크에 좀 더 큰 짐을 실었을 때 등받이를 세워서 짐을 더 유용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등받이가 이게 최대로 누워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등받이를 이 정도로 세운다면, 의자가 많이 뒤에서 보면 세워져 있죠. 이만큼의 어떤 각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 트렁크 공간에다가 실을 수 있게,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만 편하게 리클라이닝을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의자를 더 세워서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이 턴업 커버는 띄어야 됩니다. 등받이뿐만 아니라 의자도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way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 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의자를 세우면 상당히 좁은 공간이 형성이 되지만, 큰 짐을 싣거나 실기 정말 애매할 때, 트렁크가 살짝 안 닫힐 때 있잖아요. 짐을 가득 실었는데, 그럴 때는 뒤에 의자를 살짝 당겨서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줘도 그 짐을 다 실을 수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X5 뒷자리는 시트 자체가 모두 고정식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이엔의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커버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저 보면 ABS 모듈 있고, ECU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탱크 있고, 저기 배터리 플러스 극 단자 있고요. 이 정도만 보이네요. 저 앞에 파란색 뚜껑은 워시액 뚜껑이고요. 네, 나머지는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엔진오일 주입하는 부분도 저렇게 커버의 오른쪽에 구석에 있어서 엔진오일 큰 통으로 따르기에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네요. 카이엔 엔진룸은 정말 보이는 게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S 모듈은 잘 고장 안 나는데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내놨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5의 엔진룸입니다. X5는 그래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커버가 헤드 위에만 덮여져 있어서, 엔진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3.0 터보 엔진이고 마력수도 비슷하고요. 크게 다른 점이 서로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X5하고 포르쉐 카이엔하고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물론 서로 각자의 옵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옵션을 딱 맞춰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의 쓰임새라든가 어떤 사이즈적인 면, 외모적인 면, 그리고 인테리어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이런 걸 가정했을 때도 이게 더 괜찮겠네, 뭐 이런 느낌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더 자세한 부분을 비교해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칠까 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나 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글로 남겨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아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커뮤니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나 게시판이나 댓글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두 차는 사실 다 갖고 싶은 차예요. 그렇죠? 각자 독일을 대표하는 차, 물론 GLE가 빠졌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차로서 나름대로의 개성화가 돼 있고 이미, 그리고 우리는 그 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을 나에게 어떤 부분이 맞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곧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